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이번 주제는 저번 주제에 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영성인으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월님이 좋아하시는 영성인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성인은 타라 브렉입니다. 명상이나 영성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들어보셨을 좀 유명한 분이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성인이 아니타 무르자니랑 타라 브렉인데, 아니타 무르자니는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타라 브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타라 브렉 몇 번 들어봤는데 어떤 분인지는 사실 정작 잘 몰라가지고 네. 오늘 되게 기대가 됐어요. 어떤 분인가요? 그래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타라 브렉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윗바사나 명상가이고, 그리고 임상 심리학자이기도 한데요. 서양의 심리치료법이랑 동양의 불교 명상을 결합해서 이제 35년 넘게 강의를 하고 명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몇 세세요? 70살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받아들임이라는 책인데 2003년도에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고, 이제 그분이 쓴 다른 책들도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점에서 이분 책을 팔고 있나요? 네네네.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그 영국의 120년 전통의 좀 세계적인 영성 잡지로 알려진 와킨즈에서 발간하는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에서 매년 현존하는 영적 스승 100인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끊임없이 이름을 올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 타라 브렉 책을 알게 된 게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책을 읽고 진짜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떠올라서 좀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따뜻하다는 느낌만 있고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마치 보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분의 전통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책을 바탕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책을 보면 이 책은 좀 타라 브렉의 책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이제 그분한테 수련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례들이 좀 생명감이 넘치는 이유가 그냥 좀 정리된 이랬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어떤 수행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타라 브렉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대 때 그런 되게 정말 극심한 좀 자기 증오와 자기 판단에도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좀 진짜 자기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타인들과 연결감을 깊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명상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그 시작이고, 책에서는 이제 그런 좀 그 시작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분의 일상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에서 좀 느꼈던 부분들, 봉착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분이 이제 그 명상 수행으로 마음 챙김 수행과 이제 이분이 제시하는 레인 수행법, 이제 이런 자기의 수행법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이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되게 좀 재밌게 나와 있어요. 책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타라 브렉의 책 받아들임의 영어 제목은 Radical Acceptance입니다. 영어 발음은 어렵네요. 이거는 근본적 수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책 끌어안음의 영어 제목도 Radical Compassion이에요. 이것도 역시 근본적 연민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 수용과 근본적 연민이 이제 우리 뿌리로, 존재의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은 순간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걸로 괴로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타라브렉은 무가치감의 트랜스 상태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트랜스 상태라는 건 어떤 거예요? 트랜스 상태라는 거는 그 자기한테 이제 통제권이 없이 어떤 자동적으로 이제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약간 있습니다. 되게 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내면에서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자기만의 스토리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이런 두려움이나 소외감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좀 어떤 무언가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해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려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 너무 싫은 어떤 이런 감정들을 그런 감정들의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타라브렉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붓다의 놀라운 통찰은 모든 고통이나 불만족은 우리를 분리된 개별 존재로 보는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기의 지각은 욕망과 혐오의 끝없는 반복 속에 우리를 가둔다. 우리의 존재감을 이렇게 제한하면 우리의 본질이자 모든 생명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랑의식을 잊게 된다. 그래서 타라브렉은 이런 분리되었고 소외되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트랜스 상태를 알아차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분리되고 소외되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트랜스 상태라고 하는 건 네. 그 살면서 일체감을 못 느끼면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돌려 말하면 거의 모든 우리들은 트랜스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로도 들리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트랜스 상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늘 함께 있는 우리 본성과 굉장히 멀리 있다고 사실 착각인데 이렇게 착각이지만 이렇게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반응대로 사는 그런 우리 삶에서 좀 함께 있었던 우리의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 것을 열린 마음과 친절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명부터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이분 처음에 소개하실 때도 본인이 20대부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하니까 약간 음식으로 따지면 사골국물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가 힘들어봐야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타라브렉의 방식이 진짜 좋았던 거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방법을 보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즉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크게 하는 실수가 이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그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손을 가슴에 대고 네, 저는 이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 몸 안에서는 이제 이 감정들이 정말 수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사실 이 반응이 진짜인데 정작 경험해야 할 것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수용을 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좀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만나지 않았으니까 본성의 안내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알아차렸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깊은 스트레스 상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되는 말인 게 저도 항상 수행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니까 그래 현재를 살아야지 뭐 내 감정을 받아들여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미묘한 어떤 함정 혹은 속임수 같다고 생각이 든 게 그게 수용이고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미묘한 오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걸 너무 많이 해서 그 어제 팀장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눴을 때 되게 충격 먹었어요. 저도 책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생각이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책 보면 정말 이 과정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요. 이제 그 상담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타라브렉은 질문하기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수련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뭘 느끼세요? 뭐 지금 몸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내담자도 굉장히 상세하게 자기 몸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면서 아 내가 이 수련을 하거나 이렇게 이 방법을 따라 할 때 그냥 그게 가이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가장 진실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몸도 본능적인 어떤 물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랑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본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네. 아까 그 제목도 근본적 수용, 근본적 연민 이런 거니까 그게 근본적인 이 물체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간가하는 게 몸을 굉장히 간가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머리를 주로 쓰는 이제 이런 문화적인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몸을 되게 이렇게 좀 등에시하기 쉬운데 그 지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타라브렉이 이제 제안하는 레인이라는 명상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명상법은 그 끌어안음이라는 책에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명상법은 이제 1980년도 때부터 이제 마음 챙긴 명상가들이 이제 알려온 방법이에요. 이제 타라브렉은 여기에 이제 자신의 색깔을 더해서 마음 챙김과 연민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하기와 자비, 즉 연민으로 대하기입니다. 하나씩 찬찬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R은 recognize, 인지하기입니다. 이제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다음에 분노, 두려움, 수치심, 절망 등 쉽게 자동 반응을 일으키는 현재 상황을 떠올려요. 그래서 이 상황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고 가장 잘 감지되는 감각, 정서, 생각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는 allow,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인데요. 이제 앞서 인지하기 단계에서 지각한 모든 경험을 그냥 두라는 메시지를 가슴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고 판단하거나 내치거나 통제하지 않고 이 경험에 S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삶이라고 표현한 게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닌 그냥 지금 몸에서 벌어지는 이 감각이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받아들여졌거든요. 되게 큰 철학이다. 네, 그렇죠. 내가 삶이다 이런 얘기들 문구를 전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그렇구나 하고 저는 넘어갔거든요. 근데 타라브렉 책에서 그 의미가 되게 좀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보통 책에서 삶이라고 표현하면 내가 겪어왔던 경험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네. 내 내면적인 경험을 지칭한다는 게 되게 확 이렇게 전환적인 사고방식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타라브렉 책 전반적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경험을 의미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지칭하는 경험은 정말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경험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I는 investigate, 살펴보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내면의 경험을 이제 다정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타라브렉은 여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그냥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신념은 어떤 정서를 일으키는가? 이게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수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절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목이랑 배, 가슴을 이렇게 훑으면서 이것에 대한 감정은 몸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이런 감정의 증상은? 그리고
이 상처와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어떤 표현을 할까?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 상처를 인격화시켜서 대화하는 건가요? 그 상처랑? 네, 그런 것 같은데 인격화라는 표현이 딱 나오진 않는데 아마 그 전해지는 느낌을 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 소통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뭔가 진짜 어떤 음성적인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냥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정말 경험. 개인차가 크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뭐 책에서 보면 좀 명확하게 이 상처는 나에게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내담자들이 하는 거를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경험을 해봐야 알겠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몸의 경험에 주의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경험과 소통할 수 있는 안내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호기심을 가지고 몸에 집중하면서 이 현존의 상태로 이 부분의 치유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지막 N, 이거는 nurture, 보살피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생명과 친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부분을 불러들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부드럽게 포옹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믿을 수 있는 존재, 뭐 부모님이라든지 반려동물 아니면 좀 믿는 영적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상상을 하는 것 같은 다 자신한테 마음이 가는 방법을 선택해서 시도해보기를 권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가르침이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좀 특히 자신이 좀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주된 감각으로 이제 감정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타라블에게 가르침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르치실 정도면 이분은 상당히 몸과 감정의 교감을 잘 하실 것 같아요, 타라브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진지하다. 오늘 되게 목소리가 점점 하면서 깔리는 거야.